안녕하세요. 미니공방의 이상민입니다. 참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제 마지막 영상이 작년 가을이었으니까 지금 한 8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. 저도 뭐 빨리 돌아오고 싶었지만 이제 좀 변명이라면 변명이지만 8개월 동안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살도 쪘고 이직이다 이사다 좀 많은 일들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공방을 다시 차리는데 조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. 그래도 저를 이제 구독해 주셨던 많은 구독자분들 이제 구독 취소 안 하고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8개월 동안 영상을 업로드를 못 했는데도 이제 그 기간 동안 한 100분 정도 구독자분들이 늘어났어요. 새로운 구독자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유익하고 재밌는 그런 영상 업로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일단 이번 시간에는 제가 공방이 아직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만들까 좀 고민을 하다가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던 공방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. 그동안 영상을 올리면은 많은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뭐 어떤 장비를 쓰고 있는지, 어떤 장비를 사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주로 루어를 만들다 보니까 이 루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장비들과 이제 조금 뭐 꼭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은 장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, 그리고 또 가격대는 얼마 정도인지, 장비를 삼에 있어서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사야 되는지 뭐 요런 팁 같은 거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한번 그 공방을 보러 가볼까요? 참고로 그 전에 있었던 공방에 진짜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규모가 작아져가지고 이제 진짜 미니 공방이 되었습니다. 네, 한번 그럼 공방을 보러 가보도록 하시죠. 자, 이제 여기가 저희 공방인데 공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작고 네, 더럽습니다. 자, 이렇게 청소를 뭐 좀 대충 마무리 짓고 이제 어떤 제품들이 필요한지 그런 거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루어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제가 만드는 루어들은 다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나무를 쓰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. 이제 많은 분들이 다른 회사 제품들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뭐 발사목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 발사목입니다. 이 발사목 같은 경우는 이제 부력이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, 그리고 목재가 굉장히 물러요. 이렇게 보시면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손으로 꾹 누르면은 들어갈 정도예요. 이 정도냐면 자, 이게 1mm 강선인데 강선을 이렇게 넣고 쭉 누르면은 이렇게 강선이 뚫릴 정도로 나무가 무릅니다. 이 목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약한 성질 때문에 칼날이 예리하지 않으면 목재가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이 나무를 가공할 때는 칼보다는 사포를 좀 주로 이용해서 가공을 하고, 장점으로는 부력이 굉장히 상당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크랑크베이트나 뭐 그런 쪽에 많이 쓰긴 하지만, 단점으로는 이제 내구성이 조금 낮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쓰지 않는 목재 중에 하나입니다. 이렇게 이제 공방에서 카빙 이제 조각하면서 쓰시는 분들은 이 발사목 같은 경우는 조금 컨트롤 하시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무보다는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목재 같은 경우는 마티카,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영상에서 보셨던 피라르쿠 루어도 이 나무로 제작을 하였어요.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강도도 조금 나오면서
이제 가공하기도 굉장히 쉬워요.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은 연필, 네, 그 연필 나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. 네, 칼로 자르기도 쉽고 강도도 꽤 나오기 때문에 저는 주로 루어를 만들 때 이 나무를 씁니다. 이 마티카나 아니면 피나무도 굉장히 비슷한 성질이 있거든요. 그래서 피나무도 루어 자작할 때 많이 쓰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다음 나무로는 많이들 들어보셨던 나무 중에 하나인데, 네, 편백나무예요. 편백나무 같은 경우는 강도가 굉장히 강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각할 때 손이 굉장히 아픈 그런 단점이 있고, 또 하나 나무 자체가 이제 쪼개짐이 좀 발생하는 나무여가지고 한 번에 많은 양을 깎아내다가 이렇게 깎아내야 되지 말아야 할 부분도 깎아지는 그런 불상사도 종종 발생하는 그런 나무입니다. 그래서 조각을 할 때 굉장히 조금씩 깎아내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고, 장점으로는 이제 강도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루어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내구성도 좋고 가공을 할 때 이 편백향이 굉장히 좋습니다. 네,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. 자, 이제 주재료에 대한 설명은 끝나고 이제 부재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부재료 중에 첫 번째, 이제 조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이 조각칼. 이 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라 나이프라는 조각칼을 사용하고 있는데, 이 조각칼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. 그냥 딱 봐도 엄청 예리하게 생겼죠. 네, 이 조각칼 한번 찔려봤는데 그냥 쑥 들어가요. 그러니까 항상 조각칼은 항상 조심해서 사용하시는 걸 잊지 않으시고, 사용하실 때는 한 손에는 꼭 그 좀 장갑을 착용하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 조각칼. 두 번째로 이제 톱인데, 이 톱 같은 경우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. 자, 이 톱 같은 경우는 이제 백마라는 회사에서 나온 톱인데, 이렇게 톱 종류가 이렇게 널찍한 것도 있고 이렇게 톱날이 얇은 것도 있습니다. 자,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?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굴곡 있게 절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톱이에요.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자를 수 있는 범위가 요 정도밖에 안 돼요. 이게 들어가면은 요 부분에서 걸려요. 그래서 이렇게 짧게 자를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, 짧은 부분을 이렇게 굴곡지게 자를 때는 굉장히 괜찮은 그런 톱입니다. 그리고 요 톱, 요 널쩍한 톱 같은 경우는 일자로 자를 때 굉장히 좋긴 한데, 자르다가 각도가 살짝만 엇나가도 나중에는 진짜 잘 안 잘려요. 그건 단점이 있고, 그리고 이 톱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이 이렇게 각도재서 자를 때 그럴 때 굉장히 좋은 톱이에요. 이것보다 뭐 더 넓은 것도 있지만 그 공방에서 루어 만들 때는 이 정도 크기가 굉장히 적당한 것 같아요. 이거를 이제 버니어라고 하는데, 요게 있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자가 있어도 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써요. 각각 쓰는 용도는 조금 다른데,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를 고정해서 목재 같은 데다 원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쓰고, 깊이를 잴 때도 쓸 수 있습니다.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보다는 버니어를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버니어도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다음으로 필요한 장비는 이 납과 인두기. 이제 루어의 웨이팅을 잡을 때 강구, 이제 쇠구슬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, 저 같은 경우는 이 납이랑 인두기를 이용해서 이 납을 녹여서 넣는 웨이팅 기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. 자,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안전인데요. 많은 분들이 이거 뜨거운 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,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납을 녹일 때 나오는 인체에 유해한 그런 가스들 그런 것들을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필수로 필요한 게 요 납을 사용하실 때는 요 방독 마스크. 요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장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이 납을 녹였을 때 나오는 가스가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런 안정장치인 방독면 같은 거
꼭 구비를 해두시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에폭시인데, 이 에폭시를 어느 때 주로 사용을 하느냐. 자,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묽은 제품이에요. 되게 묽은 제품이라서 하도 작업이 무엇이냐면은 루어를 조각을 하고 나서 이 루어에 이제 코팅을 한번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방수나 이제 조금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할 때, 하도 작업 같은 경우는 빠르게 굳는 에폭시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 루어에 에폭시가 스며들기도 전에 굳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, 저 같은 경우는 요 묽은 경화되는데 거의 한 24시간 하루가 걸리는 요 에폭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가격도 굉장히 싸요. 요거 같은 경우 인터넷가 거의 한 만원대에 구입을 할 수 있는 에폭시입니다. 그리고 다음 장비는 자, 요 집게. 요 집게 같은 경우는 루어를 도색할 때나 아니면 이제 루어를 이제 어디 에폭시나 이런 데에다가 디핑을 할 때 꼭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집게 같은 경우는 요 뒤에 이렇게 고정 장치가 있어가지고 루어를 이렇게 잡고 고정시킬 수 있는 요런 제품들이 좋아요. 그러니까 이 집게를 사실 분들은 요런 고정 장치가 있는 제품들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드라멜인데, 요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, 제가 이제 있으면은 굉장히 유용한 제품 중 하나예요. 드라멜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잡기도 편해서 섬세하게 이렇게 뭐 파내거나 무늬를 넣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. 드라멜. 그래도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꼭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. 드라멜.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장비인 슬리퍼예요. 작업자는 굉장히 날카롭거나 뾰족한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런 슬리퍼 같은 거 작업자는 꼭 신고서 이동을 해주시면 좋아요. 자, 이렇게 이제 자작 루어를 만들 때 필요한 제품이나 장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, 제 나름대로 이제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아요. 이 이후에 좀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루어를 만드는 정보뿐만 아니라 제가 실제로 그 루어들을 쓰면서 필요한 정보들이나 뭐 테크닉한 부분들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이렇게 막 공방에서 막 만들고 이런 것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필드에 나가서 낚시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영상에 담아보려고 하니까 앞으로 영상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,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, 더 좋은 루어, 더 재밌는 루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